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돈봉투 살포 사건의 핵심 주범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지금 교도소에 갇혀 있죠. 그런데 자필 제안문이라는 것을 공개를 했습니다. 민주당에 보내는 소나무당 협상 제안문. 송영길이 만든 당 이름이 소나무당입니다. 제가 그냥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소나무당의 뜻을 전합니다. 소나무당은 가칭 정치검찰 해체당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창당이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민주당이 우당임을 천명해 왔습니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와 황태현 권한대행은 소나무당이 더불어민주연합 참여에 협상을 개시해 줄 것을 민주당이 정식 제안합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민주당이 위성정당입니다. 민주당과 송영길 대표 사이에 수십 년간 맺어온 불가분의 인연을 돌아보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님과 당 관계자들 분들에게 속 깊은 우당적 이해를 청합니다. 2024년 3월 소나무당 대표 송영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송영길이 매우 제가 봤을 땐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엊그제만 해도 광주에 출마한다고 그랬거든요. 광주 광역시에. 그래서 자신의 어떤 이제 뭐 원래 인천 계양을 해서 5번 국회의원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자신의 몸의 고향인 호남에서 그것도 그 핵심 지역인 광주에서 이제 출마를 하겠다 했는데 그게 이제 그건 사라져 버리고 영 안 되겠다 싶은 모양입니다. 이 더불어민주연합에 나도 끼워달래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 길게 갈 것도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지금 4개 정파가 있잖아요. 민주당, 진보당, 새민주연합, 그다음에 시민사회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여기에 송영길 나도 끼워줘. 그래서 나도 비례대표 하나 줘. 이재명 씨, 나 잊지 않았지? 나도 하나 줘. 나는 이런 요구할 만해. 빚 갚아라 이겁니다. 왜 빚 갚아라고 할 수 있느냐? 송영길은 인천 계양을을 송영길이 이재명에게 바톤 터치 하듯이 넘겨줬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당신이 달고 있는 금배지 그거 내가 둔 거야. 그 금배지로 체포동의안 2번이나 막아냈잖아. 한 번은 가결되긴 했지만 그것 덕분에 아무튼 영장 기각됐고 내가 입혀준 방탄조끼 잊어버리지 마. 빚 갚어. 이번에는 당신이 나한테 갚아줄 차례야. 지난번에 방탄조끼는 내가 입혀줬는데 이번에는 당신이 나를 입혀줄 차례야. 내가 방탄조끼를 뭐 국회의원 금배지만 준 줄 알아? 당대표 자리도 내가 물려줬잖아. 빚 내놓으라고 할 만하죠.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은 들은 척도 안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참 사정이 딱합니다. 법원에 보석 신청을 했습니다. 자기도 이제 창당도 했고 뭐 출마도 해야 될 터이니 나를 풀어달라. 정치활동을 하게 해달라. 그러면서 한 말이 나는 지금 뭐 형도 나오지 않았지만 조국은 징역 2년형이나 항소심에서 나왔는데도 조국은 지금 돌아다니면서 별짓 다 하고 있지 않느냐. 이 형평성을 좀 생각해봐라. 조국은 돌아다니고 있는데 나는 왜 가둬놔? 이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둘이 다 가둬놓든지 둘 다 풀어주든지 해야 그게 우리나라 사법 정의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 수요일 밤에 이제 경선 결과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신문들이 피의 수요일 뭐 이런 제목을 붙인 신문도 있었고요. 수요일의 대학살 이런 제목도 있었고 아무튼 비명 행사라는 제목이 온 신문을 도배했던 날이 목요일 아침 신문이었습니다. 수요일 날 피해 어제 아침이군요. 그래서 비명계, 친문계 6명 현역 다 그냥 목 댕강 사실상 학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루가 지나고 나니 친명계 쪽에서는 무슨 말을 하느냐. 당의 주인이 누구인지 보여준 결과다. 이런 말 하고 있고 빨리 그런 피의 수요일 이런 오명에서 벗어나고 싶기 때문에 그러겠죠. 아무튼 명실상부한 이재명 당이 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아직은 많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그랬네요. 참으로 놀랄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은 당원의 당이고 국민이 당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경선을 통해 증명을 했습니다. 이날 그 학살당한 사람들 박광온, 윤영찬, 김한정은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했던 사람이죠. 강병원, 정춘숙, 전해숙 6명 모두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제 더 이상 비명계로 살아남는 것은 힘들다. 비명계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그 사람은 죽은 목숨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자 그동안 언론들이 비명계라고 쭉 보도해 왔을 때는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손사래를 치면서 나 비명계 아니야. 내 이마에서 비명계 딱지 제발 좀 떼줘. 이런 아우성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서울 서대문 갑에서 청년 경선을 치르는 권지웅 전 비대위원 페이스북에 저는 비명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 경선 후보 대변인직을 했고 이재명의 대선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비명계 이용우 경기 고향 정 자신과 이제 이재명 대표 얼굴을 합성한 포스터를 홍보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재명 대표를 정조대왕에 비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부를 하려면 그 정도는 해야 됩니다. 네, 자기 손금이 없어질까 걱정하는 사람은 절대 아부의 혜택을 못 받습니다. 네, 손금아 없어져라 하고 해야지. 그래야 그게 이재명 대표의 귀에 들리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가는 족족 기자들이 이제 물어보지 않습니까? 피해 수요일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요, 요즘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기자회견 때는요, 거기 수상쩍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서 기자들을 막 협박합니다. 지난번에 흉기 테러 흉기 피습 받았을 때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 할 때 말이죠.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나와서 브리핑하고 했을 때 그때 여러분 아마 그 현장 여실히 보셨을 겁니다. 그때 그 주변에 있는 그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기자들이 좀 이렇게 날카로운 질문하면은 질문 똑바로 해라. 이 고함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자 협박하는 사람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거 아닙니까? 수해 피해일 수요일 이런 거 물어보자. 질문다운 질문을 하라. 헛소리 같은 질문 관둬라. 이거 정말 신체적인 위협을 느낄 겁니다. 아마 현장에 있는 우리 후배 기자님들일 텐데요. 네, 잘못하면은 정말로 벽돌로 뒤통수 맞을 그런 걱정 들 겁니다. 밤늦은 시간 집에 돌아가는 그 얼두컴컴한 골목길에서 혹시라도 그런 험한 꼴 당하지 않을까 걱정되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살벌하거든요, 분위기가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기자는 국민의 입장에서 질문할 수 있으니 과민 반응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달래는 척하는데 때리는 시험이보다 누가 더 얄밉다? 이제 그런가 하면은 컷오프로 여겨지는 하위 평가 통보를 받아서 탈당한 현역들이 있죠. 설훈, 홍영표, 박영순, 이낙연 이끄는 새로운 미래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민주연대를 결성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미래라는 말을 그대로 놔둘지 아니면 새로운 이름으로 할지 이제 그것을 하겠다는 건데요. 새로운 미래로 일단 들어가서 다음 주 초에 저 당명을 바꾸는 문제 등등 해서 이제 결과를 내놓겠다 하는데 왼쪽부터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 김종민, 그 다음에 홍영표, 그 다음에 설훈, 그리고 이제 박영순, 이제 이 네 사람 지금 손을 잡고는 있는데 저 손잡은 저 손이 매우 애매모호합니다. 지금 서로 간에 철석 같은 약속을 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왜냐? 저 새로운 미래 지지율이 2%밖에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2%라는 지지율은 거의 무의미한 지지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NBS라고 해서 4개 여론조사 기관이 함께하는 전국 지표조사라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지금 조국 신당이 7%, 이준석 신당이 3%. 이준석 신당도 완전 쪼그라들었죠. 이낙연하고 찢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낙연 신당이 지금 2%입니다. 훅 불면 흔적 없이 없어질지도 모르는, 그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지금 손을 굳게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저 약속이 계속 될 수 있겠습니까? 지지율 추이가 매우 중요한데 지지율에 반등의 기미가 없으면 저 4사람 지금 맞잡은 손 언제든지 뿌리치고 다른 곳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역구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저 사람들이 민주당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대체적으로 자유롭게 지역구를 선택할 수 있을 텐데, 그보다는 비례대표 후보로서의 순번 받는 것도 초미의 관심일 겁니다. 지금 어디 또 새로 출마한다는 게 애매모호해질 가능성이 있고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을 때는 지금 새로운 미래, 저곳에 지지율이 높아지기만을 기다려가지고 저기가 더고서 5%, 7% 정도 높아지면 이제 비례대표 의원 받을 수 있거든요. 아마 그런 것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을 겁니다. 지역구를, 당선 가능성이 그나마 있는 곳에 지역구를 받느냐 아니면 비례대표 순번을 원하느냐, 이런데 그것은 지지율하고도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 다음에 구심점이 누구냐 이겁니다. 저렇게 4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 사람 중에서 구심점이 누굽니까? 친문 좌장이라고 하는 왼쪽에서 2번째 홍영표입니까? 나이가 제일 많은 3번째 설훈, 선수로도 제일 많은 설훈입니까? 저 사람들이 들어가면 이낙연은 물러납니까? 이낙연 광주광역시에서 출마한다면서요. 그 이낙연 전 대표, 지금도 대표죠. 공동대표죠. 뭐 출마는 하겠다 그러면서 또 어디에 출마할지는 더 좀 살펴보겠다.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는 참 무슨 일을 할 때 말이죠, 단계가 참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성질 급한 사람은 그 말 대해답도 못 듣고 어디 다른 곳에서 쓰러질 것 같아요. 정말 이거 지역구 언제 나왔습니까? 혹시 제가 과문한 탓에 못 들었나요?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사람들은 이낙연 대표, 10일 날 발표한다고요? 10일 날, 일요일 날 발표한다는 거군요. 네. 아무튼 지금 그래서 저 사람들은 이낙연 대표가 좀 뒤로 물러나 달라. 그러니까 당의 구심점을 저 4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저 4사람들의 특징은 금배지, 현역 금배지. 이낙연은 현역이 아닙니다. 어찌됐든 이제 그런 것들이 저 사람들의 미래를 한 달 이내에 결정을 지을 겁니다.